취업정보센터 2부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상 이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실속은 꽉 차 있는 그런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반기 이제 공채 시기에 접어들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부담 느끼는 구직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죽하면 이 취업준비생의 77.3%가 자기소개서 대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얼마나 부담을 느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되겠죠. 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나의 스토리를 어필해야 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막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오늘 귀한 분 오셨습니다. 주 블루벅스의 고기한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고기한 대표님, 오늘도 고기한 정보 많이 전해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신봉선 씨의 성형수술을 아유, 소재로. 재밌었어요. 그죠? 네. 어떻게 자기소개서로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는지 배워봤습니다. 참 참신하고 놀라웠던 게,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자기소개서 소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 속에 정말 평범한 소재라도 얼마든지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소서는 분명히 기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팩트 위주라면요, 자소서는 팩트보다는 팩트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해 주셔야 되고요. 그 첫 번째 예시로 성형수술을 해서 이슈가 되었었던 신봉선 씨를 대상으로 신봉선 씨가 구직자라는 가정하에 어떤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그럼 맥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그우먼 신봉선 씨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여기가 팩트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형수술을 해서 이뻐졌는데 이 이뻐진 게 성형수술보다는 자연미인이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진실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과 도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맥락만 들어도요, 자소서 내용이 다시 보이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기업이 요구하는 또 자소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편적인 것도 있고 복합적인 것도 있을 텐데, 신봉선 씨의 경험 사례는 이 중에서 어떤 항목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소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죠. 자소서의 적용보다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땐 자소서의 항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역량적인 관점에서 묶어본다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단편적인 항목과 두 번째는 바로 복합적인 항목입니다. 단편적인 항목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이라든지 학창 시절,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복합적인 항목은 이 단편적인 항목에서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인재상을 접목시켜서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복합적인 항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바로 질문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당연히 복합적인 항목들이 우선순위가 높고 부여되는 점수가 높고요. 단편적인 항목에서도 비교적 작성하기가 힘든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포부 등의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적용되는 점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역량 키워드가 되는 소재, 즉 우선순위의 핵심 역량이 가까울수록 질문의 우선순위가 높은데요. 자기가 쓴 자소서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직무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와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신봉선 씨의 사례는 단편적인 항목에서는 사실 어느 항목에 적용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소서의 역량 키워드와 소재, 즉 소재와 지원 직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봉선 씨의 자소서의 키워드는 바로 진실, 그리고 진실. 도덕성이죠. 그러면 여기서 죄송한데 박재곤 씨한테 질문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질문이네요. 부담스럽네요. 어떤 직무에 혹은 어떤 직업의 도덕성이라는 이 키워드가 정말 필요할까요? 도덕성은 이제 좀
돈 만지는 쪽에 도덕성이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금융 쪽에 이제 뭐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분들, 공무원 중에서는 예산 집행하시는 분들. 공무원 쪽도 저는 도덕성이 상당히 많이 맞아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예산 집행하는 거. 그래요? 그 비리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도덕성과 진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네. 뭐 공무원 쪽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R&D라고 해서 연구개발 부서에도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금융권 지원자나 기업의 회계부서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융권 회사의 어떤 인재상을 보면 어떤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진실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인재상에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무난한 항목으로는 성장 과정에 이 자소서를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입사업 포부에도 사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접목해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기업의 자소서를 쓸 때 그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상이랄까 그런 성향들이 뭔지를 알고 그걸 키워드로 넣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뭐 말씀하셨던 금융권의 경우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게 좋고, 그런데 지금 끝머리에 말씀하셨던 그 포부 있잖아요. 이게 참 흔한 항목이지만 또 어렵거든요. 입사 후 포부 말하라 그러면 사실 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똑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입사업 포부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작성하기도 사실은 힘들게 느껴지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는 입사업 포부가 한자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게 감이 안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사업 포부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부의 유서를 보면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권에 지원하는 경우이므로 입사업 포부를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신은 어떤 금융권 직원이 되겠습니까? 혹은 당신은 어떤 회계부서 직원이 되겠습니까?로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진실한 회계부서 직원이 되겠습니다. 혹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진실한 행원이 되겠습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따른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갈식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진실한 회계부서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네. 먼저 밝혀주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저는 도덕적으로 진실함을 인생의 모토로 가지고 있으며 그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위의 사례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필요한데요. 회계부서 직원이 도대체 진실해야 되는 이유를 시중에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생각들을 타당성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누구보다 다시 진실한 회계부서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로 결론을 한 번 더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뭐 무조건 저는 뭐 좋은 뭐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열심히 것보다는 하는, 그렇죠. 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렇게 맞아요. 나눠서 쓰면은 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지 두 갈식으로 뭐 도덕적인 직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사례와 타당성 다시 한번 결론 이런 순서로 내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평소에 이걸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좀 네.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기를 써야 될까요? 네, 일기를 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쓰다 보면 어떤 관점에 대한 생각들과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혹시 재곤 MC도 혹시 일기를 써오시면 예. 제가 그 일기를 가지고 자소서 소재로 개발시켜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일기를 써본 적은 없고요. 요즘은 네. 이제 스케줄만 이제 그 체크를 하곤 하는데 일기를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를 통한 사례, 거기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또 소재를 뽑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자기소개서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있었던 일들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 출연했던 그런 그럼요. 것도 예. 하나의 어떤 자기소개서 쓸 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정말 질문 네.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대표님의 지금 경험으로. 저는 이제 도전 정신으로 이제 역량을 맞춰서 얘기를 할 수 방송 있겠죠. 경험을? 예. 예. 사실은 제가 이게 뭐 강의는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네. 심지어는 첫 방송 때 질문하는 것들을 못 듣고 제 혼자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점점
나아질 텐데요. 네. 이게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의 역량, 핵심 역량을 맞출 수 있는 자소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방송 경험도 이렇게 또 자소서에 맞게 또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저랑 그럼 오늘 약속 하나 하시죠. 제 일기를 좀 봐주시고 네, 네. 저는 방송을 좀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기한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취업정보센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